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신자희입니다. 네, 코로나 더블링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9% 가능성, 그리고 또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통위 빅스텝 가능성 등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우리의 또 주식 투자 공부는 쉴 수 없겠죠. 네,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알찬 정보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주춤한 장세가 오늘 이번 주에 방향성이 하방으로 좀 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대한 종목 또 대한 테마의 가능성 종목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실하게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임상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다가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우리 시장도 잔뜩 짓눌린 채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2,317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 개인 홀로 그 물량을 받아냈는데요. 오늘도 강한 기관의 매도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대다수 업종이 하락 우위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의약품 업종의 상승이 이어졌고 반면 비금속 광물과 증권, 섬유 의복 업종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시총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냈는데요. 인도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이 좋았고 네이버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2% 넘게 빠지면서 75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와 동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했고 개인이 물량을 담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시죠. 컴퓨터 서비스와 제약 업종이 빨간불 켠 반면 반도체와 비금속, 화학 업종은 3%에서 4%대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시젠과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부진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 기조의 장중 1,316원까지 치솟으면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전일보다 8.2원 오른 1,312원 1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버블 당시였던 이 1,350원 선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지표인 CPI 지수 네.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수요일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 8.8%, 거의 이제 9% 가까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빅스텝을 넘어서는 1%까지 100pp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움들이 좀 시장에 좀 그 지배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이제 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최근에 어떤 7월 초 구간에서도 환율만 어떻게 보면은 꺾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약간 미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표 부분들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승들이 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도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코로나 재봉쇄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독일행 가스를 좀 잠그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탈리아까지 가스 중단을 할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같이 이제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로 보면은 그 현재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계단식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2단 상승 가능성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다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재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격의 어떤 저항층이 1330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16까지 올라왔는데 1330이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월봉으로 환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단에 부딪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한국 증시가 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봉상으로 지수로 이제 보시면은 거래소 코스닥 지수로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으로 보면은 살짝 더 현재 내려갈 수 있는 그 폭 여지들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터닝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는 김에 코스닥도 잠깐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하락을 좀 하더라도 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다중바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 더 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추가 하락의 고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CPI나 현재 그 다음날 발표될 PPI 부분들은 어차피 지난달 거에 대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늦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행적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좀 차분히 좀 대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업종이 강했습니다. 연일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한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오미크론 부분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 특히 뭐 정부에서도 올가을 재유행을 많이 경고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삼스러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유행인데 소규모 유행이냐 아니면은 좀 더 센 유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뉴스 클리핑을 좀 해봐야 되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 의하면은 오미크론 변이 BA5, 그러니까 BA5가 우세종으로 진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유행 전망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BA5가 이제 BA2보다는 전파력이 30% 이상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치명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오미크론 변이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분에서는 감염 생산 지수가 보통 1을 조금 넘어가는 수치인데 지금 감염 생산 지수가 1.4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세종이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주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는 BA2의 버전 현재 새로운 버전 2.75라고 하죠. 2.75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에 돌고 있는 BA5보다는 현재 강력한 더 면역 회피와 전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더 약간 우려스러운 관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백신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모더나에서 지금 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초기 어떤 그 변이 BA1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BA1에 대해서는 그 표적 백신을 개발을 했고 가을 접종을 하는데 이미 변이를 거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합니다. 물론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는 BA2나 BA5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서 우리가 겪어봤듯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약사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걸러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약사의 홍보 브로셔를 가지고 믿다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치료제 부분 또 새로운 백신 쪽,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쪽이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그 현재 확장세가 좀 전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대안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약간 우세 쪽으로 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현재 진단 키트 쪽에 대해서는 그 제외를 하고 현재 그 백신 쪽 그다음에 연관된 종목으로 한 6개 정도를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신주의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EDGC나 이런 종목 후발주를 한번 관심을 갖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오늘 먼저 한국 파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파마 부분들은 오늘 노란톡에서 상한가 이게 아침에 이제 제시를 해서 상한가를 실현을 했던 종목군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한국 파마에 대해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한국 파마는 제주의 이제 단파수라는 그 현재 천연 항염 이런 그 물질 천연 자생 식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출하는 부분인데 제네셀과 공동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파마에서 모든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 현재 그 GMP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 파마가 대신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인도, 유럽, 한국에서 임상 3상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의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유명한 뭐가 있죠? 상승사파형. 그러니까 상승사파형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바닥에서 일어나지만은 2단 상승에서도 일어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꼭지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상단을 넘어가려는 조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노란톡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상한가의 절반 매도, 일부 매도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조정이 오면은 하루 이틀 숨구르기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주봉상으로 보면 살아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파마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동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일동제약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라는 부분이죠. 일본 시노키 제약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좀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승인 심사가 나와주고 있고 국내 임상 3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일봉이 내일 만약에 추가로 올라오면 5양봉이기 때문에 변곡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고 내일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쪽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21선까지 조정이 오면은 매수 관점을 볼 필요가 있고 내일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세무조사 이런 것 때문에 뭐 7만 5천 원, 8만 원에서 3분의 1 도박이 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세 리바운딩 반등이 이제 2단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아직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노란톡에 오셔서 타이밍을 한번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 바닥권 이 박스권에 좀 해당이 박스권이 있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를 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스권은 2단익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변형된 상승 삿바의 형태, 그다음에 갭상승의 십자 도지형 형태를 닮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 함께 슈팅이 한번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신풍제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정확하게 10분의 1 도망이 났습니다. 크게 시세가 나는 경우는 10분 도망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신풍제약은 피라믹스를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이 약간 이 임상 설계 잘못으로 이제 실패를 했고 임상 3상을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데 피라믹스입니다. 알테시네이트와 이제 피로나나딘의 2대1 성분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천연물 성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풍제약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한국 BNC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BNC는 아침 프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침 프로에서도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아침 장중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주기 사이클이고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인데 언제 그 고점을 형성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5,000원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의 이제 중심에서 이제 더블이 되는 가격대에서 하나의 여기서 이제 갭이 벌어졌죠. 갭이 여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갭은 하나의 층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되면은 단기 고점 조정 시 이제 재매수 21선의 재매수 이런 2단 상승 이런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BNC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시세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세가 안 나는 종목군 중에서는 현재 현대바이오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슈팅이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에 하락의 마지막에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청 양봉은 즉시 추세 전환의 신호죠. 근데 오늘 숨고르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양봉 패턴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상승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니클로사마이드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약물 전달제 기술을 결합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숭이 두창 FDA 패스트 트랙 신청을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왜 현대바이오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일하게 항바이러스, 범용 항바이러스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오든 또는 온숭이 두창이 오든 온숭이 두창에 뭐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없이 바이러스는 모두 다 해결하는 만능에 대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약 물질에 대한 강력한 가치, 그다음에 요거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했던 뭐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면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백신에 대한 약간의 불신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면역 저하를 일으키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부 의학자들의 이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 차백신 연구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면역 증강 물질에 대한 그 플랫폼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또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차백신에서 말하는 항체 그 면역 증강 물질이 자체를 가지고 항암제도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차백신이 뭐 중요하다. 그래서 차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쳤다가 조정을 보였죠. 이때도 노란톡에서는 어제 상한가가 2개 나왔고 오늘 1개가 나왔습니다. 공략주. 그래서 오늘 숨고르기 있는데 숨고르기 조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제약바이주가 보고 있는데 주도주를 모르신다 하면은 오늘 정리한 6개를 잘 보시고 마디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잘하면 상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꼭 한번 현재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소개하시면은 꼭 이제 참여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이 바이오 섹터와 또 관련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38,734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날보다는 2,953명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3일인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4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앞으로 좀 어떤 흐름 이어질지 보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임상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빅사이클 풍력 섹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부터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오늘 풍력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네. 그래서 세계 질서, 판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태양광을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다뤘었는데 이제 풍력 이제 그는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의 완결판으로서 풍력을 좀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재생 에너지의 흐름 어떤 흐름, 왜 이게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이제 풍력의 이슈의 동향,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한번 이슈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은 풍력 태양광 2021년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돌파를 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죠. 풍력 태양광이 전 세계 발전량 두 개를 합쳐서 10%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 태양광 현재 그런 부분이 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3기가와트가 2010년도에 있는데 10배 또 성장하는 데까지 약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0기가와트인데 다시 한번 2020년 대비 360기가와트에서 10배 성장하는데 다시 한번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속 성장 가능성이 많고 이번 노후 사태 때문에 크게 가능성이 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3,500조의 해상풍력 시장이 열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풍력은 육상도 있고 해상이 있는데 왜 해상풍력이 열려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다루기도 하겠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중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재생에너지나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현재 중국 제조업 2025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하고 뒤늦게 뛰어든 현재 유럽,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의 부흥, 그다음에 기술력을 우리나라하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아직까지는 풍력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많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부족하지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풍력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해상 풍력 발전기가 있고 또 육상 풍력 발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풍력 발전기 부분들은 네. 제주도에도 가도 있고 네. 강원도에 대관을정, 예. 목장, 삼양 목장 가보면은 양떼들 밑에 이런 데 풍력이 돌아갑니다.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쉬어 있어요. 돌아가지도 않고.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관광용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육상 풍력, 그다음에 해상 풍력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해상 풍력은 현재 고정식 그다음에 부유식이 좀 있습니다. 육상 풍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도 짧고 낮은 설치비, 운영비, 관리비가 편합니다. 다만 육상에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환경 파괴 부분이죠. 산에 깔려면은 산에 도로를 놔야 되고 이런 것들 해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소음 그다음에 조주파 발생 때문에 약간 미론도 발생이 되고 많은 약간 문제점들이 다양한 미론들이 좀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서는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는데 기초 부분에서 이렇게 낮은 해상에 대해서는 바닥까지 파고들면서 고정식이 좀 있습니다. 다만 고정식 부분들은 현재 설치비도 용이하고 낮은 관리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 반면에 현재 바로 인근에 좀 설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고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된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새는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른 부분들이 이제 부유식입니다. 부유식. 그러니까 부유식은 약간 인근해에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해상 풍력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누구 땅이 아니잖아요.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필요도 없고 또 대규모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제 민원 발생 여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대륙붕 지역에서 해상풍력의 부유식, 그 대규모로 설치하는 작업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거의 해상풍력 또는 부유식 쪽으로 현재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유식 이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요거죠. 모노파일, 파일을 받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트라이포트 방식, 그다음에 이제 자켓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예, 보통 하부 구조물이라는데 이게 이제 고정식이고 부유식은 현재 그 해수면 위에 뜨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해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만 줄만 나중에 제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경 오염 파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구조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블레이드, 보통 날개 부분을 이제 블레이드라 합니다. 그리고 날개 뒤쪽에 이제 통 부분들을 그 너셀이라고 하고 그 너셀 안에 각종 이제 터빈, 그다음에 터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단조 제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제 깔려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타워라는 것은 이 기둥물 말합니다. 기둥을 말하고 이 안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각종 설비가 이 타워를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되고 여기가 뭐 현재 여기 보면은 이제 전공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유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해양 플랜트 산업 또는 하부 구조물의 이제 대형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조선업종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크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또 지난 몇 년간 태양광에 비해서 이 풍력 시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해상 풍력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비싼 그 투자를 했는데 그 전기 생산 단가가 네.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유지 갈비를 포함해서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만큼 많이 떨어지고 다른 그 현재 수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 단가만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보통 현재 LCOE라는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생산 단가가 좀 떨어지는 전력 대비 생산 단가가 떨어진 부분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태양광 쪽도 현재 보면은 0.057로 좀 떨어지죠. 육상 풍력이 좀 낮아진 부분, 해상 풍력은 아직은 높지만은 계속해서 낮춰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수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의 비교 경쟁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경쟁력은 갈수록 뭐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뭐 그런 관점에서 해상 풍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해상 풍력 인근에 보통 이제 해양의 어떤 뭐 보통 보면은 그 해운 단지 그다음에 이런 그 현재 산업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특화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육상에 설치하려면은 보통 산간 고온 지방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입하는 뭐 변전 설비 이런 것도 만만치는 않지만은 해상 풍력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그 이제 해상 풍력 요거는 현재 유럽에 대한 북해 지역이죠. 북해 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에 표를 해주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서부도 있지만은 동부 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고 또 현재 한국에서는 남해안
또 대만, 이런 일본 이런 부분에서 해상 풍력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해상 풍력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태양은 낮에만 비추잖아요. 그렇죠? 낮에만 비추는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다음에 육상 풍력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가 할 수 있는데 해상 풍력은 의외로 꾸준하게 바람이 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들이 나름대로는 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발전 가능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특히 유럽에서 많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는 풍력 발전이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말을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국내에서 풍력 발전 전망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국내에서 부분들은 네. 그 문재인 정부 시대 때는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태양광이 거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의 그 뭐 전남 지방, 그다음에 농업 지방, 그다음에 이런 데서 전부 다 논밭에서 하지 않고 그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했는데 또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한전에서 사가지도 않아가지고 낭패를 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의 이제 태양광은 그 육상 부분들 약간은 그 부분들은 약간 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은 약간 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 좀 있죠. 육상 풍력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해상 풍력은 약간 원근의 대륙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륙붕에서 집단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서 밑에 업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많은 그 환경,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업 환경, 조류나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오류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시설물까지 설치하는 어떤 트렌드까지 이렇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은 가면 갈수록 뭐 트렌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양광이 급속하게 발전이 됐다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풍력은 일시적으로 발전했다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 부분들은 풍력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대규모 어떤 설비 허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풍력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에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부터 설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풍력 시장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그 풍력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올해부터 착공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그 풍력에 대한 그 종목군 내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그렇다면 또 해외 주요국들의 이 풍력 발전 동향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해외 이제 풍력 부분들은 그 현재 오늘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신규 설치 부분들이 어떤 기존 속도 대비 3배를 증가한다. 그런 그 발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뭐 육상 풍력, 해상 풍력을 키운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네덜란드, 뭐 벨기에, 포르투갈 이런 많은 나라들이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영국 위의 북해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4개 나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150기가와트의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한다는 이제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대만 인근에 대한 해역 전체를 해상 풍력으로 가꾼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해상 풍력에 대한 세계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부터 유럽 아래쪽은 유럽 쪽이죠. 유럽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나라 부분들도 현재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 최근에 현재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가세가 이제 가파르다.
그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 유럽만 따로 보더라도 이와 비슷하게 각국 나라들이 전부 다 앞다퉈서 현재 해상 폭력을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좀 키워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상 폭력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과 같이 원전과 같이 대안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가 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가동을 멈추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반사 이익을 또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체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풍력 부분들은 원래 그 전체를 이제 건설을 하는 어떤 건설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각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의 대표적 부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상 풍력 단지를 많이 개발했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전체 단지 개발에 현재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슨도 이런 그 개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타워 베어링, 그다음에 단조 부품, 블레이드, 인버터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상장 기업 위주로 보면은 타워 같은 경우는 CS 윈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단조 부품은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군들. 베어링이라는 것은 CS 베어링이라는 그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해자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이제 유니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을 이제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 시스템, 풍력 발전 타워 이 모든 그 세팅 부분들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를 조성,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유니스라는 기업입니다. 유니스라는 기업이 좀 있는데 유니스라는 기업이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연결 종속 자회사, 유지 보수를 하려게 되면은 풍력 발전이라는 회사, 자회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기술이 좀 딸려서 4메가와트짜리 밖에 안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12메가와트, 15메가와트인데 우리나라는 4메가와트, 8메가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력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유니스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짜리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규모별로 다 생산을 할 수 있고 현재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개발 단지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유니슨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쌍바닥까지 거의 온 느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바닥이고요. 한번 진바닥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다가 다시 바닥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현재 그 타워 기둥 부분이죠. 기둥 부분을 거의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그러니까 글로벌 지역의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CS 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생산 공장에 대한 M&A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현재 최근에 미국 동부 지역의 육상 폭력 보조금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이것도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인수한 현재 미국 포르투갈의 또 공장에 대한 생산성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터키 이 공장이 새롭게 올해 5월 달에 신규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준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두 번째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CS 윈드의 상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고 이 타워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청을 맡으면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거는 현재 그 글로벌 현재 CS 윈드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매출액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왼쪽은 매출액 추이, 오른쪽은 영업력 추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CS 윈드도 이런 박스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유니슨 그리고 CS 윈드 짚어주셨습니다. 폭력 관련주인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에 미국 폭력 발전 확대 본격화 소식에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탑픽 종목은 삼강 MNT입니다. 네, 삼강 MNT에 대해서도 기업 예. 분석과 함께 차트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강 MNT는 요새 핫한 인기가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뭐 이런 인기가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해상 플랜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강 MNT 부분들이 원래는 조선주, 그다음에 현재 신조선, 그러니까 조선을 건조하고 블록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또 후육관관이라 해서 해양물, 또 건축 구조형 파이프를 하는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조선 기술을 이용해서 하부 구조물을 거의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그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강 MNT를 고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에 3호 조선 해양을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50만 평 정도 되는데 해양 구조물의 그 이 파이프라인, 뭐 엄청 큰 구조물이 있죠. 이거를 노지에 쌓아야 되는데 그 막대한 그 공장 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평에. 그런 부분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수주가 된 것만 해도 2조 원. 이거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3조 원의 또 수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감이 거의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능가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 현재 수주 받은 것이 이제 대만 프로젝트에서 해상폭력 구조물을 거의 독점 계약을 했고요. 올해 이제 7월에 이제 본계약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멀리 있는 북미까지 이 업체에다 현재 의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들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강 MNT는 뭐 밑에 하부 구조가 자켓, 그다음에 모노파일, 부유식 어떤 거든가 어떤 부분이든지 주문 제작도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기술력을 하부 구조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거의 해양 플랜트 마찬가지인데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래 전문적으로 건축 구조형 파이프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강 MNT에 대한 그 수주가 넘쳐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3호 조선 해양과 흡수합병, 그다음에 50만 평의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한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삼을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내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에 어마어마하게 이 매출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삼강 MNT가 갑자기 이제 새롭게 뉴페이스로 부상하는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하부 구조물의 시장의 이제 폭발적 증가를 나타내는 2022년부터 나타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년도 안 돼서 현재
6배 정도의 하부 구조물의 어떤 수준 폭발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강 MNT의 어떤 기술력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마감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상강 MNT 부분들이 전체 월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워낙 이 성장성, 그다음에 누적 수주가 있기 때문에 월봉의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봉이나 일봉으로 확대를 해서 일봉으로 보면은 약간 그 진폭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장에서도 현재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다. 물론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조금 쌍봉에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19,000원이 이제 매수가 정도가 좀 되겠죠. 19,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18,000원 정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거를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그래서 2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